폐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기관지 내시경, 호흡기 내시경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폐암의 진단과 진단 설정, 진단되지 않는 흉소의 진단과 악성 흉소의 치료, 기타 기관지 내시경과 관련된 모든 시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주칸이라고 합니다. 코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들이쉬기 시작해서 공기가 지나가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 폐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감염성 폐질환, 폐렴, 결핵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쪽에서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게 좀 순수하시겠지만 간질성 폐질환, 그 다음에 폐혈관 질환, 그 다음에 폐암까지도 저희 과에서 진단을 하고 모든 과랑 협진을 해서 어떻게 이 폐질환을 치료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마 병원에 오시면 아실 겁니다. 엑스레이를 처음에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CT까지 찍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진단이 안 되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희 호흡기 내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진단을 위한 도구입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50년 전부터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 경직성 기관지 내시경 뿐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그 다음에 내과적 흉곽경 같이 예전에는 수술이 필요했던 분야를 내과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수술을 하지 않고 전신 마취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면 마취, 내시경 할 때 받으신 마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구인 기관지 내시경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만 있을 땐 기관지 내에 있는 병변까지만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지 내로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발견되는 병변에 대해서만 조직 검사를 하고 폐포세척술이라고 해서 그 기관지 내에서 이제 그 생리식염수를 집어넣어서 폐포를 씻어내서 이제 하는 검사가 이제 주된 검사였습니다. 개발돼서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종괴에 대한 조직 검사가 가능한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과적 흉곽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중에 가장 진단하기 어려운 게 폐암이랑 흉수입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검체를 얻어서 검사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는 적절한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흉막 쪽에 물이 차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갔었어야 되기 때문에 전신마취라고 흉부외과에서 비디오 흉곽경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구멍을 2-3개 정도 이제 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내과적 흉곽경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면서 구멍을 하나만 뚫고 이것 또한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수술방이 아니라 기관지 내시경실에서 시행을 할 수 있고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흉막 유착술이라는 걸 통해서 악성 흉수를 조절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저희가 활발하게 활용하고 제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하고 있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흉막 내과적 흉곽경 같은 경우에는 폐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들은 많게는 2번까지도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야 폐암이 진단이 되고 병기가 만들어져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결핵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OECD에 가입된 국가이긴 하지만 경제 수준에 비해서 아직까지 결핵이 유병률이 높습니다. 결핵성 임파선염이랑 결핵성 늑막염 같은 경우에는 진단하기 위해서 임파선염이랑 늑막염을 진단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랑 내과적 흉곽경이 도입되고 나서는 전신 마취 없이 거의 시술과 동시에 진단이 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 비용이 절약되게 됩니다. 두 번째,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박 4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에 있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일상생활 복귀가 빨라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이득인 걸로 되어 있고 환자의 회복도 훨씬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입원 기간이 줄어든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비도 줄어들고 환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요. 훨씬 환자한테 이득입니다. CT상으로 보아도 기관지 내 병번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점막을 확인하는 겁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화기 내시경이랑 비슷합니다. CT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점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들어가서 점막을 비디오로 봐야 명확하게 병변 여부가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입니다. 두 번째, 그 CT에서 기관지 주변으로 임파선이랑 종괴가 보이는데 일반적인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관지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장착을 한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환자 기관지 내에 넣어서 초음파로 그 주변 임파선과 종괴를 본 후에 그걸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내과적 흉곽경은 원인 불명의 흉수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씁니다. 흉막 검사는 실제로 흉막의 검사를 초음파로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진단이 되는 경우가 50% 미만입니다. 내과적 흉곽경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흉곽 내로 진입해서 흉막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진단율이 90%가 넘어가는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전 실제 환자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유용하게 환자한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이 저희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매우 고마운 환자분을 생각하고 환자분을 뵙고 있고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고 그 환자한테 허락을 얻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종합해서 동료 의사들한테 환자에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매우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랑 내과적 흉곽경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때까지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 내에서 보험을 적용해서 환자에게 유용한 기구를 들여와서 환자한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요. 그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환자에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걸 정리한 게 논문입니다. 논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해서 일기처럼 쓴 게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운 일을 하기 전에 해로운 일을 삼가하는 게 폐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건 운동입니다. 폐활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은 가릴 필요 없습니다. 잘 드시면 됩니다. 해로운 것만 안 드시면 되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코골이 같은 상기도 질환도 저희 호흡기 내과에서 다루고 있는 병인데요. 살이 찌게 되면 일단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막히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흉벽에 살이 찌게 되면 폐가 숨을 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폐가 짜부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시거나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그 먼지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우리의 기도에 병이 생겨서 기도에 힘이 떨어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로운 거를 삼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호흡기 건강 유지법인 것 같습니다.